예, 8월 31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우리 서종욱 변호사께서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누구? 문재인, 김정숙 부부. 부부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문재인만 구속을. 예, 문재인 구속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 왜? 법과 정의를 위해서. 그 말씀을 1부에 드렸고 2부는 이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살펴볼 게 많은데 우선 첫 번째 이재명의 이 재판 지연 전략 그 중에 하나가 검사들 직무 정지시키기잖아요. 직무 정지시키기인데 이정섭 그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 직무 정지 9개월을 시켰는데 그때 닥쳤던 개대수죠. 그때 수원지검에서 하는 수사 이재명에 대한 뭐 대북송금 수사 이런 걸 못하도록 그 탄핵을 발의를 했는데 그때 인사발령을 내버렸어요. 대전고검으로 발령을 내서 그래도 뭐 탄핵한다고 했으니까 해서 9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가 이번에 헌재 결정으로 기각이 됐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도 4명의 검사를 탄핵을 발의를 해놨는데 일단 이 방법은 제동이 걸렸다. 철퇴를 맞았다. 그러니까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수사를 방해하는 거는 철퇴를 맞았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구자로 인연이 있어요. 아, 9개월 만에. 탄핵 그 9개월 만이고 네. 그다음에 이 구대빵입니다. 맞습니다. 좌파 재판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때 그 선임된 그 재판관도 있죠. 예. 예. 근데 그 저는 9개월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했죠? 이렇게 재판 별로 3번 했는데 예. 이래야만 안 되고요. 음. 아마 이제 이런 건 신속하게 탄핵은 예, 예. 신속하게. 그래서 제가 보기 구자로 하면요. 9일 만에. 9일 만에 9일 만에 해야 된다. 100번 양보하면 90일. 예, 9일. 많아도 90일. 예, 3달. 9개월이면 3구 이게 27. 3달이 딱 적절하죠. 저 9일은 뭐 예, 예. 좀 이게 무리인데 근데 예, 이거 예. 형식적인 적법성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읽어봐도 사유가 없잖아. 직무 관련상. 예. 그러면 그 헌재에서 읽어보고 나서 아, 이거 뭐 허접해 하면 바로 그냥 그 바로 이제 우리 소장 같은 바로 반환 각하하거든요. 아, 그렇죠. 각하 제도가 있죠. 각하. 그러면 9일이면 돼요. 예, 예. 심리하는 거는 90일. 예. 그다음에 이것처럼 허접하게 각하해야 될 사안은 이건 9일이면 충분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앞으로 이제 이래 되니까 비용도요. 예. 대충이 한 1억 가까이 9천을 받은 전 구자야. 아. 변호사비도 한 1억 들어요. 예. 이거 아, 이게 저 탄핵을 하나 처리하는데 1억 든다고 평균. 하더라고. 예. 이거요. 예. 구상권 행사해야 됩니다. 구상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탄핵을 그럼요. 발의한 쪽에. 아니 왜 내 돈으로 국민 세금을 내도 됩니까? 예. 국민 세금으로 내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법에도 국가배상법에도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권 행다 예. 이래 돼 있잖아요. 예. 일단 국회가 먼저 변호사비를 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봐도 이게 탄핵소에 안 되는 거 알아. 예. 절까 알면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게 그냥 수사 막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걸 이게 박찬종 의원 있잖아요. 예. 그분은 뭐라 하냐면 이게 특수공무방해라요. 그렇죠. 특수공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예. 왜 수사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막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저는 국회에서도 국민의 세금 쓰지 말고 일단 이제 민주당한테 돈도 많잖아요. 당사도 있고 현금도 한 4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현금 401억. 제가 그러니까. 한 말씀 들었습니다. 401억. 그거 봤어요, 제가. 당사 450억. 시가. 그러니까 1억이 앞으로 이게 탄핵할 때마다 변호사비 너가 내라. 예. 이래야 이게 쓸데없는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TV조선에 이제 김광일 그 논설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더라고요. 쏙 들어던데 탄핵을 발의를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탄핵 발의를 그 한 임기 중에는 그러니까 22대 국회 임기 중에는 각 당에서 한 3번이나 4번만 하도록 하자. 제안하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스포츠 경기 할 때 심판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면은 비디오 판독을 제한을 하잖아요. 한 3번 정도. 그래야지 경기가 계속 진행되니까. 그럼 계속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탄핵하면 막 또 심판해야 되고 막 하니까는 헌재 가야 되고 하니까 이것도 3회 정도로 제한하자는. 아니 자기들이 대통령 거부권도 뭐 3회인가 2회인가 제한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대통령 거부권도 몇 번 제한하지. 네.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러면 입법 강행처리도 제한해야지. 강철이 제한해야죠. 다 제한해야지. 네. 진짜
뭐 그러다 보니 제안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제안할 게. 뭐. 그리고 또 근데 이거 제안해. 이야기도 했어요. 김광일 논설위원이. 만약에 이번에 9개월 직무정지 됐잖아요. 그럼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9개월 동안 직무정지 시키자.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그 월급 안 줘야지 월급. 월급 안 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너무 무리하게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어떤 대책이 정말 필요한 시점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4명의 검사는 그러니까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이 4명의 검사는 지금 발의만 해놓고 아직 처리를 안 했잖아요. 처리를 하면은 또 직무가 정지돼서 헌재로 갈 텐데 이것 때문에 처리를 포기할까요? 그래도 처리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여론이 너무 안 좋고. 너무 안 좋죠 이게. 9대0이고. 여론이 안 좋잖아요. 9대0이. 막 저도 이게 또 비용도 부담해라고 막 하고. 예. 아까 뭐 제안하자는 말부터. 예.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이 이 부분 하나는 또 확고하더라고. 다른 거는 무는데 예. 이거는 이제 자기가 퇴임하고 나서도 후배들 챙겨야 되겠대. 뭐 어떤 식으로든. 그만큼 이게 검찰의 반발이 세잖아요. 그렇죠. 반발이.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 청문회할 때 한 명 나왔죠. 그렇죠. 검찰 쪽에 좌파 검사 누구죠? 한 명 나왔어요. 임원정. 예, 임원정. 김영철 검사 탄핵할 그렇죠. 때 한 명 나왔잖아요. 정인으로 한 명 나왔죠. 그건 이제 뭐 밝혀진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지금 또 실익도 좀 줄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박상용 검사는 유학가 있잖아. 유학. 그리고 탄핵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엄희준 이분들이 워낙 수사를 많이 좀 실하고 이제 지청장을 가 있잖아요. 부처님과 지청장 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굳이 뭐 지금 하나인데 강백신을 막아야 되는데 너무 노골적이잖아. 강백신은 지금 정자동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주진우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분이 탄핵 남용 금지하는 발의를 하는데 법을 발의합니까? 자기를 수사나 재판하고 있는 판검사는 못하게. 그 발의자 명단에 못 들어가게. 아니 고당은 자기 당이 의원을 수사하면 민주당이 못하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당이 못하게. 그렇죠. 자기 당이 의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거나 지금 이게 재판하고 있는 판검사. 그러면 저 민주당은 다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네요. 수사받고 수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재명과 관련해서 몇 명 안 되죠. 그래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강백신은 이재명 수사하니까 아예 못하고요. 그다음에 뭐 김성원 법사위 간사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서부지검에서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그런 리베이트 받은 거. 그런 검사는 탄핵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돈봉투 수상 김영철이잖아. 그런데 민주당이 막아버릴 거 아니야 그 법안. 물론 주진우 의원이 제안했다는 거 알는데 민주당 통과시켜 줄 리는 없는데 그런데 제 말은 굳이 실익이 강백신 하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니까. 4명 중에. 다른 사람은 보복이고. 보복이고. 그러니까 이제 강백신은 너무 노골적이잖아. 또 강백신 인기가 좋아. 강백신 인기 좋다니까 요즘은요. 일반인들도 대세가 판사는 신진우, 검사는 강백신. 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아. 하다게 요즘 유튜브나 방송을 많이 보잖아. 서 변호사께서 딱 그렇게 계속 규정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래요. 영웅됐다니까 판사는 신진우, 검사는 강백신.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잖아. 한 사람은 나중에 대법원장 되고 한 사람은 검사총장 되고. 탄핵했다가 9대 빵으로 지면 그래서 저는 못할 몰라 민주당 패널들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어렵다고 보는 게 아무리 뻔뻔해도 이렇게까지 9대0 나왔는데 또 한다. 그리고 이번에 탄핵 사유도 정말 허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번에 법률팀이 대망신 당한 거예요. 아니 헌재에서 기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같은 것을 제출을 했느냐 그런 식의 취지였어요. 말은 좀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뭐야 이거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한 거 아니야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정청래를 감사해봐야 되는 게 정청래가 변호사를 다 바꿨다니까. 자기 사람으로. 자기 인사를 기존에 있는 변호사진도 다 바꿨어요. 탄핵 변호사들을. 그러면 저 그랬잖아요. 비용 건당 1억 든다고. 그럼 이게 자기 친한 변호사인데 이게 1억 받고 변호사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허접하고 할 게 없잖아. 팩트가 없으니까 허접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1억을 줬다. 이게 말이 되냐고 변호사비. 뭔가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바꿔치기 했잖아요. 자기 사람으로. 이런 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 이런 걸 변호사들 저도 변호사지만 이런 걸 저희끼리는 거저 먹는 사건이라거든. 거저 먹는 사건. 할 게 없잖아. 돈 받는 게
돈만 1억 받아가지고 할 게 뭐 있어. 예. 어차피 각하들 어차피 구대방 치는 건데 자기 잘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사유가 없는데. 예. 이거 신종 정경유착인가요? 이건 뭐야?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그렇겠네. 이런 것도 참 우리가 파볼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치권 주변에 특히 야당 좌파 정치권 주변에는 우리가 눈여겨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의문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 봐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제 10월은 다가옵니다. 이재명 10월에 1심 2개. 자,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제가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게 얼마 전에 뭐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코로나 걸렸다 해서 들어놓잖아요. 병실에 입원해 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10월에 1심 2개 나오기 전에 뭔가 다른 그 지연을 하기 위해서 그 또 어떤 술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한참 위기가 고조됐을 때 단식해버렸잖아요. 단식했잖아. 지금 또 뭐 새로 나올 게 없나 더 이상? 근데 뭐 이거는 선거니까요. 예. 아, 선거죠, 선거. 예, 뭐 선거는 물론 이제 피해자가 녹인 넣어야 되는데 선거 받으러 안 온다고 계속 피하는 거. 어제 임종성 있잖아. 임종성. 유죄 받았죠. 못 넣었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계속 그렇게 빠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제가 보기에 더 끌 방법은 없는 거고요. 아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선거법은 2년이 10월 22일 되면 2년이에요. 예. 2년. 예. 너무 끌어버렸잖아요. 6개월짜리. 그렇죠, 6개월짜리. 지금 이게 고발당해 있어요. 판사 고발당했죠. 고발당했죠. 맞아요. 예. 그때 어떤 저 변호사협회에서 예. 고발했어요. 예. 한변 예, 하고요. 한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한성진 판사 입장에서는 더 끌 수가 없고 예. 이번에 코로나로 2주 연기해도 어차피 이제 뭐 9월 6일이니까 예. 9월 6일 연기되고 9월 6일께 2주 연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주. 그렇죠. 그러면 이제 9월 중순이 될 거고. 예. 그래도 이제 구형이 그 나오고. 선고는 한 달에서 한 달 반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 말쯤에는 이 선고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알 보입니다. 수가 없다. 2년째예요. 예. 그다음에 그 위정교사는 위정교사. 이제 김동연 입장에서도 예. 위정교사는 대장동 재판은 길게 쭉쭉하지만 예. 위정교사는 이제 그 정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여기 9월 30일 날 원래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게 2주 연기돼도 예. 그 공백이 많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9월 30일 종결은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요거는 진짜 간단하니까 뭐 선고 4주면 되거든요. 예. 6주도 필요 없죠. 예.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이제 아마 이게 비슷하게 선고될 선고 거예요. 나온다. 네. 뭐 그때 부인 선고도 그쯤 될 것 같아요. 연계해서. 그렇죠, 김혜경 씨. 그렇죠. 김혜경 씨도 그때 이제 줄줄이 선고. 예, 선거법 위반으로 돼 있는 거. 자, 그런데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아무래도 뭐 유정교사도 있지만 선거법인데 선거법 100만 원 이상 되면 모든 게 날아가고 민주당 434억 원. 그러니까 민주당 전 재산의 절반을 토해내야 되는데 주진우 그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한 주진우 의원이 방송에서 벌금 300만 원 예상을 하더라고요. 100만 원 예상이면 날아가는데 300만 원을 예상을 한 근거가 경기도지사 할 때 그때도 선거법 위반 2심에서 3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였죠. 네. 검사 사칭 하나. 아, 친형 강제 입원이었나요? 네. 어쨌든 하나. 강제 입원. 강제 입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김bun계수 몰랐다와 이 백현동 이 두 가지인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유죄가 나와도 300만 원은 내려야 된다. 그 같은 법조인으로서 동의. 뭐 저는 보통 이제 그 한 700 정도가 적정형으로 700 정도. 예, 보는데 아까처럼 옛날에는 300만 원이지만 이번에 두 가지로 제가 700 보는 게 하나는 이제 그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많이 실주시킨 거예요. 그렇죠. 국토부가 뭐가 됩니까? 국토부를 꺼려들여 버렸으니까. 국토부가 이게 이재명한테 협박이나 하는 이런 데 조직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특히 좌파들은 믿잖아요. 여전히 이재명이가 말하면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의 어떤 신뢰성을 확 떨어뜨린 이런 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의도가 아주 안 좋아요. 불순하죠. 의도가 이제 그 김인섭 씨 로비를 숨기게 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뭐냐면 김인섭하고는 2006년부터 연락도 안 하는 사이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인섭 씨가 뭐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사단계 올렸다. 이래버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근데 답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김인섭 씨 청탁, 알선을 숨기기 위한 의도죠. 이게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져도 저는 이게 충분히 500 이상을 봐요. 그 다음에 그 김문기 씨도 대장동하고 자기하고 무관하다. 이런 건데 이거는 형 강제범하고 좀 다른 게 형 강제범은 이제 토론 도중에 김영환 씨가 갑자기 물으니까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언론사에서 다 이게 질문지를 줬더만 예. 충분하게 고민하고 미리 주죠. 그때 김문기 이 질문 나올 줄 누가 모르냐고. 김문기 씨가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인데 다 작심하고 이야기. 대선에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동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문기를 아예 그때 모르면 나 대장동하고 무관해 맞잖아요. 네. 아니 나 김문기도 모르는데 대장동 다 설계한 게 김문기인데 네. 나 김문기를 그때는 모르니까 대장동하고 내하고는 일도 관계없어 이런 의도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질이 안 좋죠. 불순하죠. 예. 동기가 불순하다. 이것도 또 저는 양형에 700 이상 예. 하는 게 맞죠. 예. 혹시 70만 원 나오진 않겠죠. 아유, 근데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배석 판사들이 5년 이상 예, 배석 판사들이 5년 이상 법조인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무리 좌파 성향의 판사라도 그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거다. 예. 그리고 지금 재판이 또 시작된 게 있는데 공판 준비 기일이 그저께인가 있었죠. 그 대북 선거. 저는 대북 선거의 명칭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북한 조선노동당 뇌물 사건. 조선노동당이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 조선노동당 뇌물 제3자 뇌물이죠. 조선노동당 뇌물 사건인데 이 이제 재판이 공판 준비 기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굉장히 신진호 부장판사가 공판을 좀 빨리 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때 변호인들이 이재명은 이제 출석 의무가 없으니까 안 왔고 이재명 변호인들이 아직 뭐 복사를 다 못했다. 그렇게 하니까는 이 2달이나 됐는데 그 복사를 못했느냐 이렇게 하고 앞으로 그러면은 살라미 복사하고 재판하고 복사하고 재판하고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거 빨리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신속한 재판 하겠다는 거고 저는 그보다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게 일단 변호사가 10명으로 늘었어요. 3명이 새로 왔어요. 또 예, 기존에 7명이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복권 당첨됐나? 3명이 완전히 새로 왔어요. 돈이 어디서 났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변호사비 문제도 있고요. 이 기록만 해도 이제 4만 쪽. 5만 쪽 가까이 돼요. 한 4, 5만 정도 돼요. 용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 복사비나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그 의미 있는 게요. 신진우 부장이 뭐라 했냐면 재판 진행 관련해서 그 기존의 그 사실 문제는 수원 고등법원의 그 판결을 기초로 맞아. 해야 된다. 맞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하영 재판. 예. 이하영 그러냐면 2심, 이제 이하영 그 2심. 어차피 1심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1심 때렸잖아요, 이화영. 근데 수원 고등법원으로 가 있잖아. 이화영께. 그러면 이제 이 사건도 이재명 것도 항소심은 고등법원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화영이 판결문은 기초로 삼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왜?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잖아. 법률심. 최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쉽게 풀어서면 그게 판결에 이화영 판결에서 만약에 800만 불 북한 보낸 게 그중에 300만 불은 이재명 방북비고 500만 그다음에 500만 불 스마트팜이다. 신진우는 이래 봤잖아요. 근데 이게 고등법원에서 이게 확정이 돼 버렸다. 최종.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따질 필요 없다. 재판에서 심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다는 따질 수가 없지. 그걸 반대로 설 수가 없으니. 그렇지. 고등법원이 상급법원이잖아. 아주 그게 핵심적인 혐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혐의 내용이 더 이상 안 다뤄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피고인 알았나 몰랐냐 한번 따져보자. 이재명이 근데 이화영이한테 보고받았냐 안 받았냐.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보고받아서 알았냐 몰랐냐. 몰랐나. 김성태하고 통화했나 안 했나. 그렇죠.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 이것만 따지자는 거지. 고맙다고 통화했지 않느냐. 뭐 이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이 800만 불은 쌍방울 자기 사업이고 자기 주가 조작용이다. 이러잖아요. 그건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무슨 되게 이 800만 불이 신진우 부장이 뭐 이게 그 쌍방울 주가 조작이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기가 옛날 판결한 것도 있지만 자기 걸 떠나서 고등법원이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럼 이게 재판 심리가 확 주는 거예요. 그렇네.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뭐 할 게 그건 많아요. 그냥 이화영이 한번 물어보고 더. 그렇지. 그다음에 이화영이가 이제 검찰이 진술할 때 조서받은 계장 있잖아. 계장 정인 넣어가지고 그때 이화영이가 변호사 입회하에서 제대로 진술한 걸 내가 받아쳤습니다. 이러면 그때 이화영이 검찰 진술 있죠. 요게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한 말씀하셨어요. 그 설명을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말이라는 게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재판할 때 세상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이게 쏟은 물. 그 하나는 말. 말. 비슷하잖아. 물, 말. 물도 이게 못 주워 담잖아. 옛날에. 근데
말도 그래. 그러니까 말은 못 들어. 재판에 수사에 말을 한번 내뱉었다 자백. 그러면 이게 부인해도 판사가 뭘 믿을지는 판사 마음이야. 이걸 자유심정주의라고 그래. 여기 자유심정주의. 법관의 양심. 그렇죠. 법관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어느 말을 믿을지. 이화영이가 검찰에 자백한 걸 그것도 증거야. 그렇지. 그걸 믿을지. 예. 지금 이화영이가 부인하고 있는 이걸 믿을지는 판사 마음이야. 판사가 딱 법관의 법이 정해진 게 양심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사례 판단을 잘하는 판사가 들어가는 거죠. 판사가 사례 판단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야, 그럼 이거는 이재명 재판 초반부터 신진우 부장판사가 신의 한 수를 딱 던진 것 같네요. 그럼 이게 심리 범위를 대폭 좁히자. 예. 그게 맞고. 네. 그럼 1심 선고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빨리 하면 돼. 근데 준비 절차를 자꾸 시간 끌고 네. 변호사들이 뭐 그래서 한 번도 3명 들어온 거 아닙니까?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복사가 또 저쪽 하면서 네. 시간을 확 끌어버릴 거예요. 11월 달이나. 네. 그러면 이제 뭐 본격 심리에도 12, 1, 2 많진 않아요. 네. 따라서 이제 아마 신진호 부장이 내년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저는 쉽진 않다 봐요. 다만 이제 옛날에 김미리도 4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수사 끝고 재판 끝까지 하라고 남겨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만 이렇게 더 남겨두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워낙 이미 변호사들이 2달 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기록 복사. 그다음에 또 안 했다고 하잖아. 배째라. 이렇게 수단 방법 아니고 시간 끌어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신진우 부장이라도 방법이 없잖아요. 변호사들이. 예. 그러니까 질질 끌어가 어떻게든 신진우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진우 다른 데로 이제 발령 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신진우가 무서워서 이것을 대장동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신진우 떠날 때까지 한번 끌어보자. 그렇죠. 그런 전략이겠네요. 그런데 지금 모든 이제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지연술이 재판 지연술이. 그럼요. 예. 거기에 배석이 또 있잖아요. 배석이 배석이 있죠.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배석이 내년에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진우만 피하면 되나? 그 호랑이 큰 호랑이 피하면 그 새끼 호랑이도 무섭습니다. 무섭죠. 새끼 호랑이도 잘 싸운다니까. 예. 신진우라는 대호 큰 호랑이는 피할지 몰라도 그 배석들이 그렇죠. 판결 쓴 사람 배석이잖아. 그렇죠. 그것도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요즘 여기 아주 어린 호랑이는 아닙니다. 거의 덩치가 그렇지. 비슷한 예. 다 경력이 5년 넘는 이런 이제 호랑이 2마리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때하고는 좀 이제 합의보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 말씀을 소중 변호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모처럼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죠. 정치 이야기. 이제 내일 한동훈 이재명이 만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뭐냐 하면은 말려든 것 같아 지금 한동훈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말려든 것 같은 게 일단 내일 어제에 최상병을 특검 포함시켰거든요.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는 포함은 안 됐지만은 이재명 비서실장 이해식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선을 그은 거거든요. 최상병 제3자 특검의 합의를 하더라도 특검은 지금 상황에서 필요 없다는 선을 그었고 의과대 정원 문제도 유예 어쩌고 하는 것도 지금은 의과대 정원은 마무리됐다.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일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머리를 맞대서 수기를 한다. 이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협상이나 대화는요. 제일 중요한 게 그 구동 존이. 네, 구동 존이. 근데 같은 거는 뭐 구하죠. 구동. 근데 다른 거는 그걸 둬야 되잖아. 저는 한마디로 그 한동훈 대표한테 조언하면 내일 회담은 존이만 하라. 존이만 하라. 구동은 절대 할 필요 없다. 존이. 그냥 서로 토론하고 차이 주면 돼요. 차이가 있으면 그래. 특히 최상병 특검 합의하면 안 되지. 이거는요. 한동훈 대표도 이제 명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당대회 때는 최순실 특검 이야기했잖아. 했지.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사정 변화가 보세요. 완전히 변했죠. 임성건도 무혐의로 불송치 났죠. 예. 그다음에 그 공채에서 핸드폰까지 대통령 다 털은데 뭐 있어요? 수사 잘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네, 수사하자. 그다음에 수사하잖아. 이종섭 장관 뭐 호주에서 도망갔다더니 소환도 안 해. 그렇죠. 맞잖아요.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아니 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거 조금이라도 있어야 특검하잖아. 그렇죠. 아무 증거도 없이 특검하자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설명하면 되지 이재명이나 국민 앞에. 아니 내가 그때는 이렇지 않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공처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이제 상황 변화가 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저는 이게 특검 받지 말고 그다음에 25만 원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건 대통령이 지금 지원법? 돈이 없어가지고 문재인이가 부채를 400조 이상 늘었잖아. 얼마나 건전 재정을 짜가지고 이번에 의무 지출만 약간 늘고 그렇게 하죠. 재량 지출 제로잖아. 내년 예산안. 근데 갑자기 대통령 뭐 빚내가 25만 주라면 국정 기조 안 맞잖아. 이건 안 된다. 뭐 줄라면에 그냥 뭐 자기 저수지 있잖아. 그 코나아이. 그래서 코나아이 압수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정자동, 대장동. 당신 돈 빼가지고 어차피 당신 업자들 그 코나아이나 그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앞에. 네 돈 주라. 빚내서는 못 주겠다. 이래서 저는 이제 좋은 그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내야지. 어설프게 합의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이 어떤 의견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견차가 있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의견차를 서로 극복을 하고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견차를 극복하고 나가기를. 친윤, 친한 있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같이 가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내일 회담이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한동훈이 정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구동까지 해버리면은 구동 그리고 특히 민감한 이 사안에서 25만 원 아니면은 그 의대 정원 문제 또 이 특검 여기서 구동을 해버리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 우파 국민들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일 아주 중요한 기로라고 봅니다. 한동훈에게. 이재명이는 이제 어떻게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요. 한동훈 대표 사이를 이간질. 그거 노련합니다. 한동훈 대표 좀 순진하게 그 정치한지는 이재명보다는 얼마 안 됐잖아요. 머리는 좋다고 하지만은 머리는 이재명보다 좋지만 꼼수는 못 당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 말리들만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거의 레드라인 돌아올 수 없는 걸 건너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공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회담을 전략적으로 잘 이렇게 토론을 하되 또 국민 앞에 7분간씩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 설득을 하되 어설프게 합의를 하면 완전히 공멸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일 대변인도 배석하죠. 수석 대변인 한 명 녹음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녹음해야죠. 그건 녹음은 당연히 하겠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무슨 거짓말 할지 몰라요. 막 한동훈이 윤석열 욕하더라 막 이럴지도 몰라요. 아마 녹음은 합의하에 그냥 공식적으로 할 거로 저는 봅니다. 생중계만 7분씩 하고 90분 비공개인데 서로 이게 녹음기는 하나씩 같이 올려놓을 거예요. 회담할 때 하나씩 올려놓고 그건 몰래 녹음이 아니고 이렇게 대화하겠죠. 녹음한다고 하고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문재인 구속영장 불가피하다. 정말 법대로 하면은 구속영장은 불가피하다. 저도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주로 이제 이재명, 지금 여러 가지 또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10월이면은 훅 간다. 자, 그 말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8월 31일 보내드린 서동혁의 법대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